이제 Q&A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댓글이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았냐라는,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이런 창작을 준비하는 어떤 새로운 작가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댓글이나 반응에 진짜 잘 흔들려서 웬만하면 사실 연재 중이 아닌 이상에는 잘 리뷰를 찾아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한번 약간 뽀개지면 좀 그 회복되는 데까지 오래 걸려서 웬만하면 잘 찾아보지 않는 편이고, 특히 글 쓰면서 제일 조금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고 한다면, 앞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트위터에서 첫 출간작 검색해봤다가, 네,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검색해봤다가 유출됐다는 이걸 보고서 사실 심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만약에 제게 부정적인 마음이 동반된 글쓰기 어려운 시기, 다시 말해서 슬럼프라는 게 왔다면 오히려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는 조금 글을 쓰고는 있었는데 나 이거 왜 쓰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제가 글을 쓰는 걸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책 유출됐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글을 쓰기는 쓰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잘 안 잡히고 이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명이나 작가 필명, 이 특이한 홍냉냉이라는 이 필명을 따로 검색해보지는 않고 리뷰도 이제 별점으로만 간간히 확인하고, 저도 아무래도 좀 궁금하다 보니까 여유될 때 한번 이렇게 좀 보고는 하는데, 그때는 대체로 감사한 반응들이 많은 편이고, 그래도 당연히 이제 책을 사서 살펴주시는 모든 독자님들이 제 글에 기뻐하시거나 재미있게 보실 리는 없잖아요. 물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네,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속상하게 된다면 그냥 속상해해요. 속상해하고,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 먹고 울고 짜고 하다 보면 네,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속상한 마음은 다 또 사라지고 다시 또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양분이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새로운 글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 애쓰고는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오피스물 좀 많이 썼는데, 최근에 오피스물을 너무 많이 써서 이거 진짜 많이 썼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관계고찰 썼었을 때거든요. 근데 관계고찰은 조금 오피스물로 써야지 했던 거라서 이제 이걸로 오피스물 마지막으로 쪽내고 일단 당분간 오피스물을 쓰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일단 지금 이제 직후의 차기작도 오피스물이 아니고 다행입니다. 너무 기쁘네요. 그 다음에 작품도 오피스물이 아니고, 그 다음 작품은 오피스물이 될 확률이 있지만 이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 이제 올해 마지막 출간을 예정해 두고 있는 작품도 동양 판타지로 조금 라인업을 좀 다양화해서 좀 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논의 얘기로 넘어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리뷰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술 먹고 울고 짰다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 글에 앞으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행복하게 감상을 하거나 보통은 그런 편이고, 저는 사실 이 Q&A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글의 반응이라는 게 전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작가 생활이라는 게 오로지 취미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구매를 해서 봐주시는 독자님들, 즉 상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 직업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연동률 또는 뭐 전개가 루즈하다 이런 류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쓰여서 말씀 주신 Q&A가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조금 마음 편하게 쓰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현재는 연재를 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단행본은 완결을 낸 상태에서 출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스토리라인을 다 잡고 완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글이 바뀌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출간했던 작품들도 연재했던 작품들도 전부 다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지는 잘 않는 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글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는 제 생각을 쭉 밀고 나가는 편이죠.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로서의 자기관리. 너무 어렵죠? 이건 진짜. 어휴. 이제 저는 30대 중반이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술 마시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당장 오늘 술 마시면 내일 늦잠 자지 않나? 라는 걱정을 요즘은 저도 하게 됐어요. 지난해부터 조금 하게 됐고 여태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도 저는 주변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부지런한 생활의 사이클? 루틴? 그런 류의 뭐 아침에 소위 일찍 일어나고 하루에 내가 할 일 다 잘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는 그냥 늘 잘했어요. 제가 여태 사실 건강관리를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못했어요. 2020년에는 제가 그때는 따로 뭐 만보기 앱 같은 걸 안 써서 모르겠지만 2020년이라는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하루 평균 1000번은 걸었을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작업에 엄청 매몰되어서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2021년 그리고 뭐 올해까지 이어서도 건강관리에 주력하려고 운동을 꾸준히 PT 선생님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도 있고 채소 정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샐러드도 어떻게 해서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전에도 이미 잘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았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건강관리를 추가로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이제 혼자서 일하게 되면 소위 이제 좀 루즈해지는 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좀 뭐랄까 삶이 그랬던 터여서 좀 루즈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그리고 루즈해지면 그냥 차라리 그날 쉬어버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걸 읽으면서 마음을 좀 다시 다잡고 아니면 뭐 돈 계산을 한다든지 스토리라인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재충전 쭉 하고 그리고 다시 다음 날부터 아니면 뭐 몇 시간 쉬었다가 해야 되는 새로운 일로 나아가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업무라는 측면에서는 늘어지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다 말해놓고 나니까 좀 머쓱하고 재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되게 뜬금없는 당부의 말씀인데 제가 잠깐 2020년에는 하루 평균 1000보도 안 걸었을 거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제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척추도 척추인데 종래에는 건강이 이 일을 하는 나의 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일 마음껏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출판사 관련해서 진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1인 출판사 내는 게 뭐가 어려워, 이거 사업자 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질문 종종 받게 되면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제야 들더라고요. 처음 이제 광고대행사 사업자를 낸 이후부터 약 3년여 동안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게 약간 뭔가 학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출판사도 어느 정도는 좀 지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되게 웃기긴 한데 일단 지르고 본 경우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냥 나 책 내야지 라고 생각이 든 순간 그러면 뭐를 해야겠네? 근데 이거에 뭐가 필요하긴 하겠는데 세부적으로 부딪혀봐야 정확하겠다. 좀 이런 게 한 번에 쫙 나와서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갔는데 근데 만약에 표지까지 제가 혼자 해야 된다고 하면 전 1인 출판사가 아니에요. 표지는 외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표지 이외의 전 부분 제작도 제가 하고 책 도대 책 파일 만드는 것도 제가 하고 이제 출판 플랫폼 내고 하는 것도 제가
표지 이외의 전 영역에서는 저는 제가 오롯이 혼자 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아주 간단한 부분이어서 표지를 말씀드리자면, 표지는 제가 원하는 컨셉을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색감이 이랬으면 좋겠다, 아주 단순하게는 쨍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은은했으면 좋겠다, 표지 배경에 어떤 느낌의 이미지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개체가 어떻게 배치됐으면 좋겠다, 또는 글의 느낌이 이러하니 표지에 이런 느낌이 담겼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세세히 정리해서 피드백 보통은 1회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많이 가도 2회를 넘지 않도록 한 번에 다 정리해서 커뮤니케이션 다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표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1인 출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전자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이 아니에요. 종이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단계가 더 많이 소요되고, 특히 재고에 대한 고민을 제가 현재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재고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종이책은 하지 않고 있고 전자책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출판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출판사를 등록을 해요. 너무 간단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출판사를 등록할 때 사업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출판사 회사니까 모든 회사는 소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재지를 마련하는 게 출판사 등록의 어쩌면 첫 번째 과업이 되곤 합니다. 저도 이제 광고대행사 창업할 때도 사업장 주소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따로 대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집으로도 보통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이제 구청에 가서 등록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장을 영위하는 주소를 확보한 다음에 출판사를 등록을 해요. 출판사 등록은 구청에서 합니다. 요거는 근데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출판사 등록증이 나왔잖아요. 등록증이 나와요. 출판사 등록을 하면. 출판사 등록은 금방 처리가 되긴 한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하면서 면허세를 따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금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출판사 등록증을 바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홈택스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돼요. 출판사는 이 출판사 등록증이 있어야지 출판사를 내가 진짜 영위한다고 홈택스에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에서 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되다 보니까 빠르면 당일에도 처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보통은 이 길에 다 처리가 완료되고는 합니다. 세금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홈택스 국세청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하루면 될 것 같아요, 며칠이면 될 것 같아요는 당연히 시점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건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출판사 등록도 했고 사업자도 등록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플랫폼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하고의 계약은 제가 사실 쉽게 말씀드릴 수 없고, 계약이다 보니까 비밀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쉽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홈페이지 푸터를 진짜 많이 참조했어요. 많은 것들의 답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이후에 출간 협의부터 출간과 정산은 되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마다 가이드라인 문서를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착착 진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세금계산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보통은 종이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긴 한데, 홈택스에서 되게 쉽게 찌리기 입력하면 전자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내가 나중에 종이계산서를 따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세금 처리 관련해서는 금방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전자화된 항목은. 그래서 정산 관련해서는 이제 홈택스의 전자계산서 메뉴를 잘 활용하시면 되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되게 대단한 일이 많았네요. 6종의 책을 출간하고, 되게 계산해봤더니 가는 건 19번이었고 170만 자가 넘는 글을 썼고, 많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글을 출간할 수 있었고, 근데 또 이렇게 숫자로 보면 대단한 것 같다가도 사실 저도 자책과 후회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아, 내가 근데 그때 안 쉬고 더 많이 일했으면 더 좋은 결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숫자로 보이는 몇 가지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글은 정말로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글은 진짜로 찾아서 읽어주시는 독자님들이 계실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상에 내놓는다고 이 글이 가치 있어지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진짜 독자님들 항상 늘 감사드리고 살아갑니다. 하트 뿅뿅. 2022년의 시작에 1월 3일 첫 영업일에 출간하게 된 삼각관계에 관한 고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지아도 정말 사랑하지만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꿋꿋이 버티고 멋진 생각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게 된 연서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독자님들께도 이 밀당수 연서가 귀엽고 사랑스럽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포스타일의 차기작 관련 공지, 그리고 2022년 글 계획이 이제 아주 간략하게 대강 업로드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유 되실 때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